팀 프로젝트에서 먼저 하라는 거는 DH 파라미터를 찾고 워크스페이스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보면 조인트가 6개라고 했지. 베이스 조인트, 그 다음에 숄더 조인트, 그 다음에 엘보우 조인트, 그 다음에 리스트 조인트, 그 다음에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이렇게 총 6개의 조인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로봇의 홈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홈 포지션을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 많이 잡는데 요 UR 로봇의 그 매니팩처러 제조자에서는 제로 앵글 포지션하고 유사하긴 하는데 몇 개 앵글을 제로 앵글로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숄더 지금 표시가 되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조인트, 여기 요 숄더 조인트랑 그 다음에 엘보 조인트를 약간 업셋 시켜버렸어. 업셋. 그래서 요때가 제로 앵글이 아니야. 요때가 제로 앵글이 아니야. 그래서 홈포즈라는 게 있고 요때 이제 디멘전이 각각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 로봇은 설치할 때 플랜지가 있어가지고 플랜지의 거리가 0.015 미터, 즉 1.5mm 약간 올라가 있지. 1.5mm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 엔드 이펙터가 엔드 포인트가 로봇의 엔드 포인트는 여기 원래는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그리퍼를 사다가 그리퍼를 이제 우리가 붙였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퍼가 RG2 그리퍼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을 찾아보면 이 숄더랑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리스트 1을 우리가 90도씩 이렇게 회전시키면 제로 앵글 포지션이 돼. 제로 앵글. 이때는 제조사에서 미리 정해놓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의하면 다 모든 조인트 앵글 값이 다 0이야. 이 포지션이 되면. 그래서 이 포지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부터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구하면 되지. DH 파라미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베이스의 Z축은 이축이지. 베이스의 Z축은 이축이고 숄더의 Z축도 이축이고 엘보우의 Z축도 이축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Z축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리스트 1, 리스트 2의 Z축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3의 Z축은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럼 이 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X축을 다 오른쪽으로 이제 그리면 되겠지. X축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X축. 얘도 X축. 그 다음에 얘도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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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렇게 X축을 그리면 되지. X축을 그리면 되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어. 태스크 2는 표현만 하면 그건 아니지.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좌표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로봇에 이제 우리가 로봇에 우리가 이제 링크의 길이 또는 뭐 업셋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심벌을 사용해서 우선 표현할게. 숫자를 쓰면은 좀 복잡하니까 심벌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이제 L1 그 다음에 여기가 L2 여기를 L3 여기를 L4 여기를 L5 그 다음에 여기를 L6 그 다음에 여기를 L7 그 다음에 여기를 L5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L9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플랜지의 처음의 높이를 L0라고 해. L0. L0라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표시해.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을 그려야 되겠지. 제로 앵글 포지션. 제로 앵글 포지션이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 로봇의 조인트를 그려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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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있고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조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조인트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 조인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Z의 제로고 이게 Z의 1이고 이게 Z의 2고 이게 Z의 3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Z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Z의 5가 되지. 이렇게 돼. 그래서 X축은 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지. 다 X축은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어진 이제 길이를 가지고 DH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벌로 사용을 하면 처음에 요 사이에 이제 거리가 L1, 밑에 이제 플랜지가 있으니까 플랜지의 길이 하면 L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Z0 그러니까 요게 X지 X0 X1이야.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고려하면 요 Z0를 따라서 X0하고 X1의 거리가 있지. 그 거리가 바로 이제 offset이지. L1 플러스 L0. 이게 바로 이제 offset인 거지. offset. 그리고 이제 Z축은 지금 여기서 Z축은 요 Z0랑 Z1은 서로 이제 90도 차이가 있지. 90도 차이. 90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트위스트 앵글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X축 방향으로 해서 Z0에서 Z1으로 우리가 감싸게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링크의 길이는 요 Z1 축하고 Z0 축을 우리가 쭉 직선을 그려보면 서로 교차해. 교차하니까 링크의 길이는 0이 되는 거지. 0.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인트 1에서 우리가 좀 빨간색을 바꿀까? 조인트 1에서 우리 이제 DH 파라미터를 구해보면 링크의 길이는 제로야. 왜냐면 여기 Z축하고 여기 베이스의 Z축하고 요 Z1하고 서로 이제 교차하니까 링크 길이가 0이고 그 다음에 offset은 요 Z0 축을 따라서 요 L1하고 L0 두 개를 더해야 되지. 그래서 offset은 결과적으로 L0 플러스 L1이 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링크의 축 Z0랑 Z1 사이 사이값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조인트 앵글은 때라 원이지. 즉 Z 제로축을 따라서 조인트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인트에서 DH 패러미터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지. Z, 이게 Z, 1이고, 이게 Z2지. Z1과 Z2가 여기 있지. 그러면 이것들 사이에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얘를 이제 또 옆으로 그린 거를 한번 보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 X와 Z축은 서로 가르치는 방향이 다른데, 그렇지. 90도 차이가 있지. 90도 차이. 근데 DH 파라미터로 나타내면 D값이 0이 나오는데, D값이 왜 0이 나오지? D값이라는 거는 offset 말하는 거지. offset은 Z의 제로축을 따라서, Z의 제로축을 따라서 X 제로축하고 X 원 사이에 거리가 offset이잖아. 즉, 요 거리. 요 Z0하고 Z1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offset이라고 했잖아. 방향은 이제 Z 제로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 축 사이의 거리가, 여기 이제 플랜지 길이 L0, 그다음에 로봇에서 이제 그 Z축을 따서 올라가는 높이 있잖아. 그게 L1이니까 두 개를 더한 게 offset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offset이 0이 아니라 요 X축 사이의 거리가 offset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Z1하고 Z0는 서로 이제 우리가 선을 그리면 얘들이 서로 교차해.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링크의 길이는 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Z0하고 이게 Z0, 그다음에 Z1. 요것에 이제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가 X1을 그리는 거지. 두 개가 교차하는 데서. 그러니까 X1하고 X0가 서로 교차하는데 커먼 노멀이지. 거기서 우리가 X1을 그리는 거죠. X1. 설명이 됐어? 김한재, 설명이 이해가 내가 설명한 게 이해가 돼? 아니면은 질문한 거와 좀 다른 내용이야? 이해가 됐어? 조금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DH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조인트 1에서 DH 파라미터를 구할 때는 요 요거 처음에 이제 베이스 요 축, 이게 이제 Z0야. Z0. 그 다음에 요게 90도 꺾인 거 있지? 요게 Z1 축이야. 회전 방향을 나타내는 것들. 그럼 두 이제 Z축 사이에 교차점 있지? 두 개를 쭉 이었을 때 교차점. 거기에 X1이 이제 정의되는 거죠. X1. 왜냐면 X라는 거는 두 개의 Z축에 서로 공통인 직선이 X지, X. 우리가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이 이게 제로 앵글 포지션. 그 다음에 제로 앵글 포지션이라는 건 우리가 일부러 모든 때라가 다 0이 되도록 일부러 이렇게 돌려놓은 거지, 돌려놓는 거. 왜냐면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을 사용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걸 잘한다, 우리가 DH 패러미터 구하는 거에 익숙하다 그러면 굳이 제로 앵글 포지션을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을 그리는 게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안 되는 학생 있으면 질문해. 그래서 DH 패러미터가 첫 번째 조인트에서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Z축이 여기란 말이야. 이게 Z0야. 이게 Z0. 이게 Z1이야. 두 개가 서로 이제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지. 90도 각도. 그래서 X축은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X축은 요 앞으로 나오는 거지. 요 앞으로 나오는 거지. 다. 우리 지면 앞으로 나오는 거지. 지면 앞으로. 그래서 두 개 X축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는 L0 플러스 L1인 거지. 여기 플랜지가 없으면 그냥 L1인데 플랜지가 있어가지고 L0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그래서 offset은 여기서 요게 L0 플러스 L1이고 링크의 길이는 0이 돼. 왜냐면 Z축이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서로 교차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X0에서 X1으로 X1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면 X축 방향의 플러스니까 여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테라 1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으니까 이 변수란 말이야.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테라 1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인트 2. 조인트 2는 요거 Z1 축하고 요 Z1 축하고 Z2 축 사이에 우리가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우선 Z축 사이의 거리가 보니까 L2지, L2. L3지 이게. L3야. L3야. L3. L3니까 링크의 길이가 L3가 되는데 L3가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의 길이를 양의 값을 쓰는데 이 경우는 요 이제 UR 로봇에서는 좀 특이하게 초기 값을 잡아가지고 조인트의 초기 값을 잡아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에서 보면 좌표가 이제 그림 바꿔보면 요게 L2가 여기 있어. Z2가 여기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링크의 길이를 따질 때는 요 X축 요 Z축 사이의 거리가 지금 L3인데 이게 L3인데 지금 이제 축이 X1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해야 돼. X1. 근데 X1이 이렇게 있잖아. X1. 우리가 여기도 X2 이게 잠깐만 X1, X2지 이게. Z2지. 그러면 이게 X2야. 근데 이제 X1을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 반대 방향. 그래서 네거티브한 값이 나오는 거야. 이 좌표가 이제 뒤쪽에 있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제 UR 로봇 그 제조사에서 앵글을 이렇게 정해놔서 우리가 따라가서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로봇이 아니라 다른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다를 수 있는 거지. 우선은 뭐 이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놔서 이 주어진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링크의 길이가 L3가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Z1하고 Z2가 서로 이제 평행이야. 서로 평행이니까 알파 값이 트위스트 앵글 값이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알파 2가 0이고 A2가 마이너스 L3고, 그 다음에 이제 D offset은 요 X1하고 X2를 평행하게 우리가 일직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D가 0인 거지. D2도 0인 거지. 그 다음에 요 Z1은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인트 변수 테라2로 이제 정의를 해. 그래서 DH 파라미터, 그러니까 조인트 2에 대해서는 링크의 길이는 마이너스 L3가 되는 거고 offset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테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인트
조인트 2는 마이너스 L3 링크의 길이, offset은 0이고, 그 다음에 두 축이 이 축과 이 축이 서로 평행하니까 트위스트 앵글 0이지. 그 다음에 회전은 조인트, 그러니까 Z1하고 Z2가 있는데 Z1이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테라 2라고 변수로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프레임은 어디 있냐면 프레임은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림을 지금 잘못 그래서 그러는데 삐뚤삐뚤한데 프레임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요 밑에가 이제 0 프레임 있는 거고 여기가 5원 프레임이야. 5원. 그다음에 여기가 5 프레임이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X1은 여기, 그 다음에 X2는 여기 있는 거야. 5, 2. 그러니까 5원에 X1이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는 거고, 5,2에도 마찬가지로 X2가 있어서 이렇게 지면으로 나오는 거야. 공중에 5,2를 잡은 건가요? 맞아. 공중에 있는 거야. 프레임들이 일직선 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 프레임하고 원 프레임하고 오토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수직선 있지? 수직선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을 바꿔볼까? 보라색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제 색칠했는데 이 보라색 위에 있는 거야. 50 프레임, 51 프레임, 오토 프레임이 다 같이 있는 거야. A2는 X2를 따라 X2를 따라 Z1과 Z2 사이 거리가 맞는지요? 그거는 X1을 따라서지. A2는 X1을 따라서 Z1과 Z2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A2는 X1을 따라서야. X2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로 앵글 포지션이 지금 이제 이 보이는 그림이 제로 앵글 포지션이 아니라고 했지.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 보면 다시 화이트보드로 가면 지금 이제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 지금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어. 우리가 요 링크의 길이를 따질 때는 요 X1을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 X1 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 플러스인데 지금 보니까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되지. 100으로. 거꾸로 가니까 요 거리가 이제 L3인데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 L3. 혹시 X2도 X3랑 평행인가요? X2하고 X3 좋은 질문인데 X2랑 X3도 평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의 위치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인트의 위치하고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 또는 우리가 이 DH 파라미터를 구할 때 그 프레임의 위치랑 틀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인트 2까지 했지. 그 다음에 조인트 3. 조인트 3는 우리가 이제 어딜 봐야 되냐면 요 Z2하고 그 다음에 Z2하고 Z3를 봐야 되지. 요거 Z2하고 Z3를 봐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요 축 있지. 요 축하고 요게 Z3야.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이 Z3하고 Z2 사이에 이게 서로 평행이야. Z2하고 Z3가 서로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무수히 많은 X축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 X축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는 기존에 있던 X축하고 동일 직선상으로 그려. 그래서 아까 이제 민현동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요 X2에 일직선이 되도록 우리가 X의 3를 그려.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x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 Z3하고 Z2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가 아까 우리가 L5라고 했나? L5라고 했어. L5.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링크의 길이는 그러니까 A3지. A3는 길이가 L5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요 A3를 구할 때 링크의 길이는 기준이 되는 x축이 뭐냐면 x2야. x2 축을 기준으로 해서 z2하고 z3 요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왜냐면 뒤로 가니까 x2를 기준으로 해서 백으로 가야 돼. 백으로. 그래서 A의 3, 즉 조인트 3번에서 그 링크의 길이는 마이너스 L3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 앵글은 요 Z2하고 Z3가 서로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트위스트 앵글은 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X2하고 X3를 서로 일직선상에 놨으니까 D3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다가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테이블에 보면 조인트 3일 때 마이너스 L5, 0, 0 조인트 앵글은 로터리 조인트니까 테라 3라고 우리가 놓는 거야. 됐지? 혹시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가 Z의 0, 1, 2, 3지. 3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제 이게 아래로 이제 아래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 Z 4가 있는 거야. Z4. Z4. 그러면 Z4하고 Z3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의 관계를 찾아야 돼. 프레임의 관계. 프레임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보면은 요 Z3 축을 따라서 요만큼 이제 축이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offset이 생겨야 돼. offset이 생기고 그다음에 Z3하고 Z4는 서로 이제 크로스 90도로 만나지. 90도로 만나. 90도로 만나니까 링크의 길이는 없고 offset만 존재해. offset만 존재하는데 그 offset을 우리가 잘 계산해야 돼. offset을.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그 프레임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에 제로 프레임 있었고 여기에 원 프레임 있었고 여기에 투 프레임 있고 여기에 쓰리 프레임이 여기 있는 거야. 쓰리 프레임이 여기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포 프레임은 여기 있는 거야. 포 프레임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offset을 구할 때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이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이 디멘전을 잘 보면 이 거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산을 해야 돼. 이 거리. 이 거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우선 L2가 뭐냐면 요 사이의 거리야. 요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L4지. L4 길이가 요거. L4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6 요 거리 있지. 요거를 빼줘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연산을 해야지. 기하학적으로 요 연산을 해야지 요 두 프레임 사이에 그러니까 O3 프레임이죠. 여기는
O3 프레임하고 여기가 O4 프레임이야.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연산을 해줘야 돼. 연산을 해줘야 돼. 요거는 지금 이제 그림을 내가 직선을 정확하게 못 그어서 그런데 직선을 잘 못 그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한번 이렇게 따져보라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거리를 따져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offset이 되는 거야. 요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요거 구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O4 프레임에서 Z4랑 Z3는 서로 이제 90도 관계가 있지. 90도 관계. 90도 관계가 있고 이걸 우리가 X4에 대해서 이렇게 앵글을 따져보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그래서 그 제로 앵글 포지션에서 프레임을 보면 지금 이제 X3가 있지. X3. 그 다음에 여기 Z3. 이게 아니지. 지금 구하는 게 조인트 4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조인트 4. 그래서 조인트 4는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제 여기에 Z4가 있어. Z4. 그 다음에 여기가 Z3야. 얘들이 서로 이제 90도 관계 있는데 90도. 요 X3하고 지금 이제 잘못 그렸는데 이 평면에 있어. 이게 X의 4가 되는 거야. 4. 그래서 두 개 사이 거리, 두 축 사이의 거리가 이게 아까 뭐 L 뭐라고 했지? L2 마이너스 L4 마이너스 L6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Z3랑 Z4의 앵글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 사이각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조인트.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그 다음 조인트. 우리가 조인트 4 했고 조인트 5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5는 이제 Z4하고 Z5가 있는 이 축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선 여기와 요거 Z5하고 Z4 요게 이제 서로 이제 90도 관계가 있지. 90도 관계. 그 다음에 X축은 이쪽으로 있지. X축. X축. X에 5. 그러면 우리가 Z4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놓고 우리가 앵글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X5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2분의 파이만큼 회전해야 되지. 그래서 알파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링크의 길이는 따져보면 Z5랑 Z4랑 서로 이제 교차해. 90도로 교차하니까 링크의 길이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ffset. 여기 offset 5지. offset은 요 사이에 이제 요 거리가 되는 거지. 요 X축하고 요 X4하고 X5 사이의 거리가 되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노테이션 했냐면 여기서 노테이션이 뭐였냐면 L7이야. L7.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가 L7이야. 요 L7이 offset이 되는 거야. L7. 그래서 링크 5, 그러니까 조인트 5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DH 파라미터를 구해보면 즉 이거지. 여기랑 여기에 이제 O4가 있는 거고 여기에 O5가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 사이에 Z축이 서로 이제 교차하니까 서로 만나니까 링크의 길이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Z축을 따라서 요만큼의 이 축이 아니지? 잘못 그렸네.
우리가 보는 축이 이 축이지? 이 축하고 이 축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조인트 5를 따지기 위해서 여기가 조인트 Z4고 여기가 Z5지. 그래서 얘들이 서로 교차하니까 조인트의 길이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4를 따라서 이만큼 이동하니까 그 링크의 업셋이 L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트위스트 앵글은 요각과 요각의 그 트위스트 앵글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조인트에서 DH 파라미터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제목하고 약간 위에가 틀리네. 미고려인데 지금 그리퍼를 미고려라고 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게 돼 있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6, 조인트 6를 보면 조인트 6가 어딨냐면 여기에 링크가 더 조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Z의 여기가 엔드 이펙터야. 엔드 이펙터. 여기에 이제 엔드 이펙터가 있는 거야. 여기에 엔드 이펙터. 엔드 이펙터는 이제 뭐 끝점이지. 끝점. 그래서 여기에 Z 6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은 X에 6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는 Z5랑 Z6는 서로 이제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트위스트 앵글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0이지. 거리도 0이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두 축 사이의 거리도 0이니까 링크 길이도 0이고, 단지 이제 요 사이의 거리, Z5랑 Z6 사이의 거리만 있지. 거리. 그래서 조인트 6 여기에 조인트 6 여기가 O5지. 여기가 O6. 요 사이에 이제 업셋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0이지. 그 다음에 조인트 앵글은 당연히 로터리 조인트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조인트에서 우리가 조인트에서 TCP 만약에 그 엔드 팩터 있지. 엔드 팩터의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9이라고 하면 업셋이 L9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솔루션이지. 우리가 DH 파라미터 구하는 일종의 솔루션은 이거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 이 자료는 내가 올려놓을게. 얘기해, 호진이. D4 값에서 L6 앞 부호가 양수 아닌가요? L6 앞에 부호가 양수 아닌가요? 양수? 잠깐만. 따져볼게. 지금 이쪽으로 L2만큼 앞으로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L4만큼 마이너스가 됐고, L6만큼 플러스 같네. 맞아. 플러스 같아. 좋은 지적이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L2만큼은 이제 앞으로 갔고, 그 다음에 L4만큼 뒤로 갔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플러스 됐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같네. 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 오타인가 봐. 오타. 잘 지적해줬어. 아니면은 틀릴 뻔했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프레임이 5프레임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5,6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5,5에서 5,6까지 가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L9이 되는 게 맞지, 여기는. 이 프레임들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그 4는 이 여기가 이제 동일 직선을 못 가서 그러는데 동일 직선이야. 동일 직선. 동일 직선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O 제로가 있고 여기에 O 1이 있고 여기에 O 2가 있고 여기에 O 3 프레임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O 4 프레임이 있는데 O 3 프레임하고 O 4 프레임이 여기서는 딱 주어진 게 아니야. 주어진 게 아니라서 그때는 거리를 구한 거고 지금 D6는 거리가 이제 O5 프레임에서 O6 프레임까지 요 사이 거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준 축이 이 축이 아니지. 요 축이 기준이 아니니까 요 사이만 따지는 거니까 L라인이 맞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찾은 거랑 이게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숫자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TCP를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잡은 학생들은 만약에 이제 TCP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이제 만약에 6를 여기다가 만약에 뒀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리퍼를 고려해서 여기를 만약에 5,6라고 놨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이제 놔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여기를 5,6로 표현하고 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5,6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를 5,7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인트의 길이 offset 길이가 여기 5,5에서 5,6까지의 offset 길이가 L5고 이 경우는 이제 TCP. 그래서 TCP는 툴 센터 포인트라는 뜻이야. 툴 센터 포인트. TCP는 툴의 센터 포인트라는 뜻이야. 툴 센터 포인트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 로봇 이제 그리퍼의 이 센터 포인트까지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5,6에서 5,7까지 길이는 명확하게 안 줘졌지. 그럼 여기서 L9에서 L8 빼면 우리가 offset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이제 한 것처럼 그냥 그리퍼까지 포함해서 그냥 L9으로 여기를 표현해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배운 표준적인 DH 파라미터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 수업 시간에 배운 DH 파라미터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값을 그 태스크 2와 3에 향후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문자로 우리가 놓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 대답 좀 할까? 김홍준. 제로 T1 할 때 D 값을 D1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제로 T1 할 때 D 값은 D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D1이니까 여기서 이게 D1인 거지. 요게 엄청 이제 복잡하네. 요게 이제 D1인 거지. 요게 D1이야. 우리가 제로 T1 할 때는 요 텀을 넣어야 되는 거지. 요 거. 요게 제로 T1에 들어가는 거고 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게 1T2 세 번째가 2T3 네 번째 줄이 3T4 요게 4T5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5T6
우리 링크 트랜스포메이션에 각각의 조인트 그 라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 조인트 1부터 6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좌표계 홈포즈 그림만 보면 L1이 D1과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L1이 D1과 같다고. 그렇지. 원래는 이제 L1이 D1이 되는 게 맞는데 우리 그 실험실에 셋업이 되어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플랜지가 있어서 약간 이제 올라와 있었단 말이야. 약간 올라와 있어. 이거는 이제 원래 그 UR 로봇에 있는 거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올라온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고려하면 L 제로를 해주는 거지. 플랜지. 그러니까 원래 로봇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1.5m, 그러니까 1.5cm만큼 위로 올라간 거야, 로봇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 좌표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뭐 이 플랜지를 고려 안 하면 바로 L1이 되는 거지, D1이. 그러니까 좌표 우리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봇 설치한 바닥면을 기준으로 이제 따지면 1.5cm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플랜지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좌표계를 잡는다 그러면 이거를 고려 안 해도 되겠지. 고려 안 해도 되겠지. 아주 미세한 차이지. 1.5cm의 차이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고. 워크스페이스라는 거는 로봇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말하는 거야. 워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 웍이라는 게 작업이라는 거지. 1이야, 1. 스페이스는 공간이지. 그래서 작업 공간을 말하는 거지.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는 건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로봇의 엔드 이펙터 또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게 워크스페이스 분석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이그젬플을 통해서 먼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간단하게 보면, 우선 이제 이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직교좌표계 로봇이야. 우리가 이거를 카티즌 로봇이라고 그래. 카티즌 로봇, 직교좌표계 로봇 또는 렉탱글러 로봇이라고 그래. 렉탱글러 직교좌표계. 이거는 이제 프리즈매틱 조인트, 슬라이딩 조인트만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보는 얘는 이렇게 슬라이딩 조인트만 이렇게 있는 거야. 직교좌표계.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게 이런 예야. 3D 프린터 다 알고 있지? X, Y,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로봇의 엔드 이펙터, 그러니까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엔드 이펙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을 그려보면 이런 이제 어떤 육면체가 나오겠지. 육면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옆에 있는 거는 회전 운동하면서 앞뒤로 이제 이렇게 로터리 조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 위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딩 조인트가 있지. 슬라이더가 있어. 슬라이더. 이런 경우는 이제 원통형 모션을 취할 수가 있다고. 원통형.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슬라이더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 영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내부에 로봇이 도달할 수 없는 이제 영역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페리컬 로봇은 말 그대로 이제 구형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스페리컬. 여기 회전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회전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지. 그래서 이 원통형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끝점이 내부에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영역이 있어. 그래서 그 영역이 뭐 이렇게 이제 내부에 표시되고,
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구 그러니까 스피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articulated 로봇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는 것 같은 일반적인 다자유도 로봇이야. 다자유도 매니플레이터 로봇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로봇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제일 큰 워크스페이스가 바깥에 생기고, 근데 내부에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내부에 어떤 이제 도달할 수 없는 영역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이제 로봇마다 다 틀리겠지. 그래서 로봇마다 이런 이제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예들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거의 어떤 작업 공간들이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면 존재한다는 거지. 2D 뭐 3D 그리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용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업 공간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겠지. 요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돌려봐야 돼. 정확하게 이제 알려고 하면 3차원 공간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면 매틀랩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작업 공간을 따져봐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이제 직교접촉의 로봇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아마 상용 로봇 같은데, 상용 로봇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그림으로 그리면 위에서 봤을 때 탑뷰, 얘는 위에서 본 거지. 탑뷰. 이거는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본 거지. 사이드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기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처럼 생기고 어떤 스피어처럼 생겼는데 얘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짙은 부분이 있지. 짙은 부분. 이 짙은 부분은 실제로 이제 도달할 수 있지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이제 맥시멈 디스턴스인데, 얘가 이제 이 엔드 이펙터가 회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얘가 작업할 수 있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찍어본 거야.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로봇이 있는데, 얘도 이제 다관절 로봇인데, 아티큘레이티드 로봇인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로봇을 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지금 서클이 이제 바깥에 큰 서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작은 서클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 같이 위아래로 생긴 이제 여기 영역이 있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요런 이제 원기둥 같은 영역이야. 이게 원기둥 같은 영역이고, 바깥에 보면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지. 원이 이제 두 개가 있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은 최대로 이제 이 엔드 이펙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 엔드 이펙터의 요 끝점 있지. 요 끝점을 가지고 로봇의 팔을 쭉 뻗어가지고 쭉 뻗어서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려본 거야.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서클은 뭐냐면 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인트 있지. 네 번째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네 번째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그린 거야. 네 번째.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요 네 번째 조인트, 네 번째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그 안에 있으면 로봇이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할 수 있어. 회전. 우리 원하는 이제 엔드 이펙터를 회전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요 칠한 영역,
요 영역은 우리가 이제 도달은 할 수 있는데 그 포지션에 도달할 수 있는데 회전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요런 이제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여기에 들어가면 로봇이 이제 끝까지는 갈 수 있는데 회전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영역이지. 우리가 사용하려면 요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원 말고 이런 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데. 지금 X표인데 이런 데가 실제로 이제 작업 공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요 테두리에 이제 도넛 같이 돼 있는 데는 우리가 팔을 보낼 수는 있지만 회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지. 그래서 약간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따진다면 요 내부에 있는 원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이제 원기둥 같은 게 있어. 원통. 이 원통도 우리가 로봇을 이제 보낼 수는 있어. 거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보낼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도달만 할 수 있지. 거기서 어떤 회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회전을. 손을 이제 마음대로 회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거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원기둥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피해야 되는 영역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업 공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칠하면, 노란색 잘 표시되나? 뭘 칠해야 될까?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그린으로 이제 칠한 요 영역이 실제로 이제 로봇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 노란색, 녹색, 그린 컬러로 여기 한 개, 이게 실제로 우리가 로봇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지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디멘전은 UR5 로봇을 기준으로 한 거고, 우리가 UR3를 하면 이제 디멘전이 틀려지겠지. 아까 이제 봤던 홈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최대 높이랑 이런 이제 회전 반경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을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제약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테이블이 있어. 밑에 로봇에 이제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이 이제 밑에 있단 말이야. 테이블이 있어서 요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구의 절반은 또 잘라내야 되지. 구의 절반은 잘라내야 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랩에 있는 로봇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 이제 그린으로 이제 색칠한 영역, 요 영역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요 영역. 요 영역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가운데 요게 이제 비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움직이려고 할 때, 트로젝토리를 플래닝할 때, 이 워크스페이스를 고려해서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최대로 보내면 우리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음대로 조정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된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게 움직이나? 지금 움직이지 로봇이. 이 그림을 좀 보면 좀 더 명확하지. 우리 이제 이 파란색 영역 안에서는 로봇이 포지션을 우리가 그쪽으로 보낼 수 있고 회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파란색 영역 안에서는. 근데 바깥으로 가면 이 지금 그레이 색깔 회색 영역 있지. 회색 영역에 가면 우리가 이 회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전이 제약이 돼. 회전이 제약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영역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영역은 또 이게 절반을 잘라야 돼.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영역. 이게 이제 공간상에 이렇게 있는 거죠. 공간상에.
공간상에 이렇게 360도 회전돼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를 스케치하는 게 워크스페이스를 그리는 거지.